조미진입니다. 저를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대한민국 여성 리더십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아마 고등학교 시절도 안 됐을 때 즈음에 이제 그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모토로라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프로페셔널로 성장할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또 제가 배웠던 그런 글로벌 역량들을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다시 대기업에서 좀 주요 역할을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인력공단에서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또 이 시간에 제가 평소에 정말 늘 가슴에 품고 33년 넘게 쭉 커리어를 해오면서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또 열정 있게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가 되고자 하는 분 옆에서 리더가 되는 것을 돕고 조력하는 일의 일부로 제가 그동안에 좀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리더십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캐릭터 리더십에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좀 강의 들으시느라고 다들 좀 힘드셨을 텐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강의는 조금 긴장하지 마시고 약간은 좀 이 성찰이라는 의미에서 본인이나 아니면 또는 이제 본인이 아마 인사나 또 HRD에 계시면 리더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 옆에서 또 많이 또 성장을 돕는 일을 하실 텐데 좀 그런 의미에서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제가 리더십에 관련된 특강을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이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리더가 이렇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리더십 행동이라는 행위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적에 사람들이 저 사람의 리더십은 이렇구나라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 인정을 해주는 굉장히 좀 행동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0분, 70분 특강을 한다고 갑자기 리더십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리더십의 이론을 안다고 해서 또 리더십의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일회적인 특강이 어느 날부턴가 저도 상당히 좀 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갑자기 리더십이 훌륭해지고 리더십 이론들을 알게 되고 이런 차원보다는 실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리더십에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꺼내는 고민들을 좀 함께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성찰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더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좋은 리더, 일 잘하는 리더. 근데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만 좋은 리더, 일만 잘하는 리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리더십 보면은 저 두 개를 다 같이 잘하시는 그런 리더가 이렇게 흔한 리더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도 좋고 일도 잘하는 리더는 거의 현실에서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냐, 저런 사람이 어딨냐, 저런 리더가 어딨냐, 이렇게 이제 줄곧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사람만 좋은 리더가 그렇게 각광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만 잘하는 리더들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아온 그런 그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저희는 이 추격형이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그 길을 쫓아가서 더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추격형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추격형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이 패스트 추격형 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결과물은 압축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런 압축 성장을 이루어냈죠. 리더십의 견지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런 경제 발전 모델 하에서는 결국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카리스마적인 리더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아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브라이트한 그런 리더 한 분이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그만큼 그분은 뭐 엄청난 그런 파워와 또 이론과 또 실행과 이런 것들로 앞장서서 나가서 이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래서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쫙 정렬이 돼서 쫓아가는 그런 리더십이 사실은 추격형 그런 경제 모델에는 굉장히 맞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만 잘하는 리더라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 이제 각광을 좀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흐름하고도 상당히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리더십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추격형 리더십만을 가지고는 엄청나게 이 경쟁적인 이런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압축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였다면 요즘은 영속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길의 퍼스트 무버의 선도자적인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지속적인 그런 경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금 환경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간다, 또는 뭐 남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먼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실패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따라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집단지성이나 아니면 요즘 천재들도 집단 천재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모으고 실력들이 합쳐져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집단지성이라든가 집단 천재성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자, 집단지성이나 집단 천재성을 이끌어내려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 각각이 자신의 역량뿐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성까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발적으로 꺼내놓고 실제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그런 리더십이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부각되고 더욱더 중요한 리더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의 모습은 사실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이 사회 변화나 조직의 변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한 곳으로 모으고 또 굉장히 천재적이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아주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몰입하게 하려면 이제는 해라나 아니면 나를 따르라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뭐 이렇게 가르쳐서 뭐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리더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리더를 봤을 때, 와, 닮고 싶다, 와, 배우고 싶다, 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감동의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것으로 풀어왔던 그런 리더십의 지식이나 스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 그 사람 자체의 품성, 즉 다시 말해서 캐릭터에 사람들은 감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캐릭터 리더십이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은 왜 움직이냐? 자발성을 끌어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그 리더의 향기고 그 리더의 품성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품성이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다 타고나는 거고 그거 어떻게 그걸 바꾸냐, 그게 훈련으로 되겠느냐,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캐릭터 리더십 모델을 만들면서 많은 리서치를 해봤더니 실제로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리더, 또 미래에 존경하고 싶은 리더의 그런 요소들을 따져봤더니 그런 어떤 뭐 전략적인 마인드나 뭐 인사이트나 아니면 스킬이라든가 이렇게 좀 리더의 역량 쪽에, 지식이나 아니면 스킬 쪽의 역량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60% 이상이 되는 분들이 품성 쪽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리더, 책임을 질 줄 아는 리더, 주도성이 강한 리더. 자,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들어오던 스킬같이 들리지만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들이, 용기 있는 행동, 책임을 지는 행동들이 계속 나와서 그 사람의 이제 캐릭터, 품성으로 굳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리더십에 있어서 품성이란 측면이 이제 굉장히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리서치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이론도 이렇게 쭉 보면은요, 1900년대 이제 초반부터 뭐 특질 이론부터 시작해서 행동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오다가 우리가 1980년대 밀레니얼들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사회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조직의 변화, 이제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가속되는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때 리더십 이론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품성에 관련된 이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변혁적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성 리더십, 이런 리더십의 이론들을 이렇게 면면히 들여다 보면 실제로 그 리더가 가진 캐릭터, 품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단 이런 리더십 이론들이 솔직히 기업의 HRD의 리더십에서 많은 각광을 받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론들이 실제적으로 리더십, 구체적인 조직에서의 리더십 행동으로 잘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측정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론으로 좀 머무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이론적으로 봐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는 이런 특질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이라든가 스킬보다는 이런 품성을 강조하는 그런 리더십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뭐 저희 리서치도 말씀을 드렸고 또 리더십 이론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그 리더십 구루들도 앞으로의 리더십은 리더의 이런 품성, 캐릭터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동영상 잠깐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They're to be aware of who they are, what they want in life, what's important, so they can reframe who they are in the work world and how they can make a difference. So By own definition, leadership is a matter of how to be, not how to do. You and I spend most of our lives learning how to do and teaching other people how to do. But in the end, it's the quality and character of the leader that determines performance, the results. you have to learn how to lead yourself. Frankly, it's not about competencies and skills. It's really about learning how to lead yourself so you can be an empowering leader to others. And that's What I think is most important, and something that I'm just beginning to realize, is that it's actually character which is going to matter the most.
It's not how well you did in school. It's not what mark you got. And it's not even what jobs you take. It's your character. 네,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글로벌한 리더십 구루들도 이제 앞으로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뭐 지식이나 뭐 스킬이나 뭐 이런 측면보다는 그 리더 그 자체 사람이 가진 그런 그 품성적인 측면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쭉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리더의 캐릭터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리더의 캐릭터 품성이라는 거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데몬스트레이트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져야지만 그것이 품성으로 인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캐릭터라고 이제 인지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그냥 한번 이 좋은 행동이나 한번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품성이라고 인지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리더십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 일상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품성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야지만 그것이 이제 습관적이 되고 그 습관이 이제 품성, 캐릭터로 굳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나 이제 1900년대에 오면서 리더십 이론에서 행동 이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행동의 바운더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말거나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리더니까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리더십의 행동들이 좀 진행이 됐다면 여기서 말하는 리더의 그 품성, 캐릭터적인 측면은 본인이 이제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삶의 가치가 일단은 좀 투영이 되고 또 본인이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품성이 이 일상적으로 리더십 행위로 이렇게 보여지고 발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치, 그런 밸류가 있어야지만 이게 품성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인식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마 그래도 이게 잘 모르겠다. 뭐 그 품성이라는 게 그렇게 뭐 그 사람마다 다 이게 타고난 거지 그게 연습으로 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아마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품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리더가 그럼 꼭 가져야 되는 품성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캐릭터라는 측면은 굉장히 뭐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든 모델은 뭐냐면 리더로서 요런 품성적인 측면은 반드시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9가지의 캐릭터 영역을 이제 그 선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캐릭터 안에도 굉장히 그 캐릭터 자체가 커다란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이제 클 수가 있죠. 그래서 리더십 행동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실천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좀 영역을 구체화해야겠다 해서 한 캐릭터 안에 3가지 영역씩을 좀 더 구체화해서 리더십 캐릭터 리더십의 모델을 이제 저희가 규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모델이 저희가 어디서 이렇게 툭 떨어져서 나온 것은 아니고 리더의 캐릭터에 대해서 진짜 수십 년 전부터 지금 그 연구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여러분들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웨스턴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연구 대학이고 그 연구하는 그 쿼테이션이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그런 그 연구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경영대 이름이 아이비 스쿨인데요. 그 아이비 스쿨의 교수들이 실제 2007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 이게 뭐 경제적인 상황도 그런 그 글로벌 경제 위기에
그런 하나의 요인이었지만 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자초한 그런 회사들의 그 리더십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특히나 이제 CEO들의 리더십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였냐면 이게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 역량이라는 측면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어빌리티 뭔가 이렇게 수행하고 실행하고 리더십을 펼칠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역량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실제로 리더의 그 품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품성적인 측면 이를테면 강직성이라든가 아니면 용기라든가 이 책임이라든가 하는 측면에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경제 위기를 자초한 그런 많은 회사의 CEO들이 그런 캐릭터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방대한 리서치로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만든 그 리더 캐릭터의 모델은 사실 그 12개의 캐릭터였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규명이 됐는데 사실 기업의 그 리더십에 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 이제 고려한 그 모델이고 그다음 펜스테이트 대학의 이제 존 소식이라는 경영대 교수님도 계신데 이분은 실제로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과 이제 리더의 캐릭터 측면을 같이 연계해서 한 20년 가까이 이제 굉장히 그 연구를 활발히 해오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리더들이 갖는 긍정의 리더십의 그 리더들이 갖는 캐릭터를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규명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모델을 이제 그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이제 조금 기업에 또 리더십에 쓰기에는 그런 범주라든가 아니면 데피니션 자체가 조금 좀 모호하고 소프트한 측면이 많고 또 굉장히 심리학 베이스라서 이것도 저희가 고려는 했지만 하나의 모델로 좀 고려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그 렉처러이신데요. 그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신데 이분이 좀 초점을 맞췄던 것은 리더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때는 이 캐릭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통을 잘하는 스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훌륭한 리더십의 소통이라는 것은 캐릭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용기라든가 뭐 책임이라든가 뭐 절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고려를 한 거는 뭐였냐면 요즘 뭐 MZ 세대의 특성 관련해서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학 내일 미래라는 20대만 연구를 하는 그 연구소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MZ 세대의 그 특성들을 쭉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조직의 그런 이익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고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행보다는 이제 공정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MZ 세대 특성의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또 고려를 해보니 실제로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의 품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9가지의 캐릭터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9가지의 캐릭터를 규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캐릭터를 너무 이게 넓은 범위니까 이게 좀 영역이라도 좀 특정지어서 특히 리더들이 이런 캐릭터에 관련된 그런 그 행동들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영역을 제시하자 해서 한 캐릭터의 3가지의 영역식을 좀 규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FCLG의 캐릭터 리더십 모델은 이제 모델상으로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 일단 2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 캐릭터, 저스티스, 그다음에 강직 캐릭터, 인테그리티 2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굉장히 좀 기본적인 그런 캐릭터고 윤리적인 기준하고도 상당히 많이 상관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지만 일만 잘하는 리더 또는 사람만 좋은 리더 사실은 훌륭한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서 이 2가지에 관련된 캐릭터가 좀 균형감 있게 나왔을 때 가장 좀 훌륭한 리더십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캐릭터를 좀 그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캐릭터가
인간성과 겸손 이 두 캐릭터가 되고,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개별적으로보다는 이제 집합적으로 좀 많이 보여지는 그런 캐릭터가 용기, 책임, 내적 주도, 절제 이 네 가지 캐릭터로 이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을 만들 적에 그 통계적으로 그 타당성 검증하는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그룹핑이 된 건데, 초월 캐릭터는 저희 그룹핑이 안 돼서 별도로 띄었는데, 이 부분은 이 미래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초월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실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나 가치에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혁신이라든가 창의를 얘기할 때 이런 그 초월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뭔가 이런 좀 약간의 그 스피리추얼한 안정성을 얘기할 때 결국은 낙관적이고 또 이제 목적지향적인 이런 캐릭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그 리더십에서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로 저희가 초월 캐릭터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9가지 캐릭터가 이제 좀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의문이 이제 드실 텐데, 저거 다 타고난 거지. 어떻게 이게 그 훈련으로 강화될 수가 있고 또 훈련으로 좋아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보면은 저희가 타고난 기질을 타고난 기질을 이제 템퍼러먼트라 그래서 그런 타고난 기질을 측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기질들이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각자가 이 성격적으로 캐릭터로 굳어진 측면의 그런 캐릭터를 측정하는 TCI 검사라는 검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리더의 캐릭터는 본인들이 타고난 그런 기질들이 이런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특히 리더십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하나의 자기의 품성으로 굳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천을 하면 반드시 발전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께 그 9개의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그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 캐릭터 정의입니다. 예, 제가 기본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더가 이제 그 품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배와 절차적인 공정성. 요즘 이제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 리더로서의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자신의 편견을 굉장히 최소화하고, 그래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굉장히 적절하게 판단하는 부분, 또 결정하는 부분, 그런 행동 패턴들을 저희는 이제 정의라는 캐릭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정의라는 캐릭터에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제 보통 저스티스 정의 캐릭터가 강한 리더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본인의 조직의 일이 아니라도 뭔가 이렇게 불의의 일이 조직 내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책임을 좀 이렇게 확장하려는, 그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는 그런 표현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캐릭터 중에 이제 정의라는 의미는 분배와 절차의 공정성을 의미하고, 실제로 내가 리더로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적에 나의 편견이나 주관적인 그런 견해가 아니라 이 객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행동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정의 캐릭터였고요. 자, 이제 강직 캐릭터는 그 인테그리티, 이제 보통 우리가 강직 그 영어의 인테그리티를 찾아보면은요, 사실은 이 온전함이라는 그런 그 의미로 많이 되고, 뭐 정직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리더의 강직성이라는 거는 일단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행동으로 드러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과 행동이 똑같다는 거고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이 다 그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 계속 하는 얘기 중에 뭐 영혼이 없는 칭찬은 싫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리더십 행동에서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신념 같은 것들이 늘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잘 드러나는 분들, 그리고 이게 좀 높은 수준의 행동으로 이렇게 늘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함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 CEO가 팀 쿡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게이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애플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분이 본인이 개인이신 거를 이제 커밍아웃을 굉장히 직원들한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온전함의 좀 좋은 이그젬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온전함의 뜻은 뭐냐면은 실제로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이게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본인이 굉장히 통합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리더십 할 때 보면은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우리 기업 조직에서 리더들이 이 회사에 와서는 나는 뭐 이래야 돼. 라는 그 생각으로 본인의 그 불완전성 또는 본인의 어떤 그 사적인 영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이벤트 같은 거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뭐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품성적인 측면에서 나의 불완전함도 드러내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나의 가치나 신념이 이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굉장히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리더의 강직 캐릭터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관계나 소통에 있어서 늘 솔직하고 굉장히 투명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인테그리티, 이런 강직성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이런 강직의 캐릭터를 보일 때에는 관계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하고 투명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다, 나의 의견은 이렇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러고 아주 투명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표현을 하는 그런 행동 패턴들이 이제 모여져서 일단 강직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구성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기본 캐릭터가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캐릭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계 캐릭터인데, 인간성하고 겸손인데, 인간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성 좋다 나쁘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휴머니티, 좀 인간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리더가 가져야 되는 캐릭터 중에 인간성 캐릭터는 실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일단은 개별적인 인격체로 이해를 하고 또 존중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돕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 그런 그 행동 패턴을 모아서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배려, 공감이라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인데, 뭐 관심, 배려, 공감이 요즘 뭐 너무나 많이 이 얘기를 하지만, 여기 리더가 가져야 되는 관심은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삶 전체에 대한 관심 플러스 성장에 대한 관심을 이제 굉장히 좀 더 중요한 관심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배려라는 거는 실제로 보살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까지도 좀 이렇게 가늠하고 본인의 그런 표현이나 행동까지도 조절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배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감이라는 말 우리 뭐 요즘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리더의 공감이라는 거는 그 맥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약간 어줍지 않는 충고를 한달지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그런 것이 공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맥락에 푹 몰입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또 반응해주는 그런 정도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세 가지 행동이 다 연관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될 때는 이게 좀 더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이런 이 세 가지의 그런 영역에서의 행동 패턴이 꾸준하게 이렇게 실천이 될 때 사실은 우리 인간성이라는 캐릭터가 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그젬플로 많이 드는 게요. 우리가 리더는 이제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격체로 존중하고 하면은 잘 들어줘야죠.
그래서 우리 리더십 교육에서 지금까지 이제 많이 한 게 경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하려면 뭐 아이 컨택도 잘해야 되고 또 뭐 추임새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 반응도 해줘야 되고 또 질문도 해야 되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가리키고 또 연습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성 캐릭터는 거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무리 스킬적으로 눈 맞추고 추임새를 해도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성별, 나이, 그 사람의 뭐 인종, 뭐 직급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그런 그 마음이나 보살핌이 없다면 아무리 스킬적으로 경청을 해도 잘 듣지 않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품성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스킬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그래서 뭔가 이게 굉장히 내가 리더로서 이런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들이 이제 깊숙이 지속적으로 나올 쪽에 이제 품성으로 굳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겸손 캐릭터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조금 적극적인 겸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겸손하다 그러면 나를 낮추고 뭐 이렇게 좀 뒤에 가고 나서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그 영어로 하면 모데스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딱 그 절제를 이렇게 지키면서 나서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절제는 좀 더 적극적인 절제입니다. 첫째, 리더가 겸손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거, 그다음에 나의 한계를 인식했을 때 내가 그 상호작용하는 사람 또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모든 거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그 개방적인 학습 태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래서 그 협력이라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협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리더의 겸손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자기를 낮추고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리더의 겸손은 실제 자기의 한계를 인식해서 실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운다라는 개방적인 그런 학습 태도. 그래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 패턴들을 겸손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간성하고 겸손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관계적인 그리고 굉장히 개별단에서 인터액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드러나는 그런 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캐릭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용기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캐릭터는 보통 이제 리더십 서베이 하면은 이런 정말 뭐 나서지 않고 리더로서 그다음에 책임지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여기서 이제 용기라는 캐릭터는 뭐냐면 일단은 뭔가 본인이 이 그 옳다고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남들이 뭐라던 또는 본인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지키면서 실제 실행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일단은 용기이고요. 용감함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리더들은 보면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의사결정 중에 이런 그 용기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용기가 필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는 리더가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남들이 지금 현재는 뭐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용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용기를 용감함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결단력 이제 세 가지로 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리더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리더십을 이제 실현을 해가시면서 사실은 이런 용기를 보여야 되는 크고 작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하게 큰 일을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리더십의 행동부터 실제로 용감함을 보이고 나한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안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리더로서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용기라는 캐릭터가 이제 많이 강화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캐릭터는 책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 문화 서베이나 이제 요즘 최근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은요. 우리 그 구성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리더의 모습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 또는 책임을 전가하는 리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싫어하는 리더의 모습이 내 공을 가로채는 리더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리더로서는 이제 책임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책임이라는 부분은 책임져라 해서 그 리더십의 일상에서 책임을 지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보면 리더가 나는 리더이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그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그런 책임이라는 품성이 이제 리더의 품성으로 굳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제 하나는 책임에 대한 오너십입니다. 이건 뭐냐? 리더십에 있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어떤 시기 또는 그 개입을 해야 될 그런 그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포착하고 실제로 본인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책임의 오너십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확장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새로운 리더가 이제 새롭게 조직에 오셨을 때 약간 이 그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건 내 때 한 결정이 아니래서,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래서, 약간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리더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본인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 아니지만 실제 내 리더십의 휘하에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하는,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이런 확장된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야 우리가 이제 책임 있는 리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을 지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은 뭐 자리에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어디로 옮긴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책임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수행을 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행동이나 아니면 조치로 보여주는, 그래서 철저한 수행이라는 그런 영역도 저희가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책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일하는데 많이 보여지는 그런 캐릭터가 내적 주도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여기서 내적 주도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일단 내적 주도는 뭐냐? 여기서 그 드라이브, 주도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리더십은 이제 주도를 좀 해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세 가지 영역이 있죠. 하나는 열정이고 결과지향이고 자발적인데, 저희가 주도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내적 주도라고 쓴 그 이유는 보통 이제 리더가 뭘 주도해 갈 때는 외적인 요인도 사실은 상당히 뭐 영향을 줍니다. 뭐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포지션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서 리더의 캐릭터에서 중요한 거는 내적으로부터 기인한 에너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늘 탁월한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주도해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내적 주도 캐릭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이 열정인데요. 자, 열정은 뭐 요즘 하도 이제 많이 써서, 그리고 거의 모든 기업들의 인재상에 보면 열정이라는 요소가 뭐 들어가지 않은 그런 회사가 없을 정도로 열정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캐릭터적인 열정은 뭐냐면 실제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뭐 근면하게 하고 성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열정이라는 의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일단은 확신 있는 태도로 접근을 하고 끈기 있게 될 때까지 몰입하는 그런 그 행동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리더들은 실제로 자기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탁월을 늘 성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향상심,
예,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향상심이 있고 늘 탁월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은 뭐가 느껴지냐? 활력이 느껴지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들이 이렇게 전염이 되고 이렇게 전파가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활력을 갖게 되는 그 주변에서도 갖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의미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내적 주도 캐릭터 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결과지향입니다. 그러니까 끈기게 몰입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가 주도하는 그런 자발성이라는 요소가 바로 이 내적 주도에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캐릭터 리더십 진단을 해보면은요, 저희 그 기업의 리더들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 내적 주도 캐릭터 굉장히 강하시고요. 물론 뭐 책임 캐릭터도 낮지는 않지만 이 내적 주도 캐릭터가 저희가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리더분들이 이런 캐릭터 가지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일하면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절제 캐릭터입니다. 이게 템퍼런스인데요. 절제라는 캐릭터는 그 리더로서 행동하거나 또는 의사결정할 때 일단은 이 사람 정보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서 결정하는 신중함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들은 이제 일을 분배도 하고 또 이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거죠. 부하 또는 구성원들하고 이 일을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일하는 페이스나 아니면 그 일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좀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그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늘 어떤 상황에서 또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한 태도로 일관하는 게 이제 그 자기 통제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그 리더들을 이렇게 흔히 보면은요, 이 자기 통제라는 부분은 이제 막 드러나니까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받으셔서 실제로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향상을 이루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좀 이렇게 의외로 되게 낮게 나타나는 게 인내입니다.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인내 캐릭터, 그다음에 신중함, 자기 통제라는 요런 것들, 요런 영역에서 이런 행동들을 보여줬을 때 이제 절제 캐릭터가 좀 강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캐릭터입니다. 아까도 제가 미래 캐릭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초월이라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삶이나 일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 그래서 이제 그 낙관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가치, 의미, 이런 것들, 그 표현하고, 경탄하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인스퍼레이션, 영감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초월의 캐릭터가 강력하신 분들은 지금 이 일이 무엇이냐보다는 why라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런 그 굉장히 장기적인 목적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리더들은 뭐냐면 리더로서의 이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이 앞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일 자체, 그 타스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리더로서의 이런 그 목적,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이 목적지향적이라는 이런 그 초월의 캐릭터하고 굉장히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저희가 창의혁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뭐 상상하지 못하고 수평선,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 상상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제 창의력도 이제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 9개의 캐릭터, 리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 간략하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질문 굉장히 많이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이런 질문들을 이제 주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답을 드릴게요. 일단 캐릭터는 바뀔 수 있는가? 제가 이제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책임이라는 캐릭터나 인간성 또는 절제라는 또는 용기라는 캐릭터, 그런 DNA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인성을 가지고 쭉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DNA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기질들을 어떤 식으로 규명하냐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자극 때문에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면 그 자극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아니면 그 자극 때문에 유지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타고난 그런 기질들을 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CI 검사에서 나오는 그런 기질인데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질을 갖고 이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똑같은 프로파일의 기질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몇십 년 지나서 추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추적해서 보니까 굉장히 다른 그런 성격으로 또는 품성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예를 드는 게 히틀러하고 처칠 얘기를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파일인데 굉장히 이 사회적인 적응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품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의 캐릭터라는 거는 타고난 DNA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이런 그 리더의 품성에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질을 잘 알고 이런 사회적 적응을 점점 잘 해나갈수록 좋은 품성들을 더 잘 구축을 할 수 있고, 실제 여기서 얘기하는 리더의 9가지의 품성, 캐릭터라는 것은 제 리더십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본인이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줬을 때 강화되고 또 발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자, 그럼 캐릭터 리더십은 지금 9가지 캐릭터 굉장히 아이디얼, 아주 이상적이고 그런데 이런 캐릭터를 다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느냐? 뭐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기질도 다 다르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 축적되고 구축된 그런 캐릭터의 레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선이 다 다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점 리더십 얘기 많이 하는데 강점 리더십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의 리더십 중에 좀 강점을 더 강화하고 그냥 약점은 좀 매니지하는 수준에서 해라 하고 굉장히 선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더의 캐릭터는 사실은 어떤 리더십 상황에서 한 가지 캐릭터만 그 리니어하게 단일 캐릭터로 보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 9개의 캐릭터가 행동으로 좀 이렇게 습관이 될 수 있게 계속 좀 강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됐을 때 그 상황에서 이런저런 캐릭터의 컨비네이션이 돼서 그게 균형적으로 나올 때 훌륭한 캐릭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직성만 너무 강하면은요 굉장히 도그마틱하고 독선적인 리더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용기가 너무 강하면요 돈키호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적절히 절제하고 같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리더십의 캐릭터로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가지의 캐릭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다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게 뭐 100점을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체화돼서 습관적으로 남들만큼은 다 나올 수 있게끔 체화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9가지 캐릭터 중에 필요한 캐릭터들의 컨비네이션을 잘 만들어서 균형되게 발현하는 것이 캐릭터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발전하고 강화할 수 있겠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처음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성찰을 좀 많이 하셔야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9가지의 캐릭터가 일단은 성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지? 내가 리더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스킬적인 것 또는 지식적인 거 말고 나의 향기로서, 나의 인격으로서, 품성으로서 굳어질 수 있는 이 부분이 내 리더십에서 왜 중요하지? 하는 것들을 계속 성찰하시면서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리더십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로 계속적으로 리마인드가 될 수 있게끔 성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들이 매일 와서 일상적으로 리더십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의 가지수를 보면 실제로 뭐 하루에 한 10가지 정도 남짓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리더십의 행동을 할 때 소통을 할 때도 좋고 지시를 할 때도 좋고 피드백을 줄 때도 좋고 아니면 사담을 할 때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인터액션이나 아니면 일을 할 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리더의 캐릭터들이 행동으로 잘 보여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좀 실천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화를 해 나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그 캐릭터 리더십의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전문가 그룹하고도 같이 만들고 또 이제 그 온타리오 아까 웨스턴 유니버시티 교수님들의 자문도 이제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모든 분들이 나는 그럼 내가 지금 리더의 캐릭터 이 9가지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거지 하는 약간의 이게 좀 진단 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진단 툴도 좀 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이게 살면서 내가 살면서도 중요하고 리더로서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그 밸류가 삶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할 수 있게끔 좀 성찰의 시간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가 와서 매일 하는 10가지 남짓의 리더십 행동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투영이 돼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 행동으로 좀 그 실천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도 요즘 이제 관심을 다 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세대 특성 굉장히 막 지금 이제 MZ 세대의 특성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중간 관리자들 또는 중간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보고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고민하고 본인의 방식으로만 이제 리더십을 지금 발현을 하고 또 리더십을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꼭 캐릭터 리더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성찰이 필요한 그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타일 안에서 그런 그 세대의 특성이나 아니면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리더십을 펼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제 본인이 좀 이제 많이 행동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진단이고요. 저희 진단 툴은 뭐 자가 진단도 있고 다면 진단도 있어서 이 진단의 목적은 어쨌든 나의 그럼 리더로서의 캐릭터 지금 현재 수준은 뭘까? 어느 캐릭터를 좀 더 진짜 향상하고 강화해야 될까라는 캐릭터의 강약점을 좀 발견하는 그런 그 툴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캐릭터 리더십 이 모델도 만들고 또 이제 정말 앞으로 미래 리더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은 진짜 저 사람 지금 닮고 싶고 저 사람 같이 되고 싶고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려면 진짜 이 뭐 단순한 지식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나의 리더로서의 품성 또는 향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캐릭터라는 부분을 뭐 엄청나게 좀 지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 만들 적에 이제 많은 그 조사들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캐릭터 리더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직에서 이런 그 리더의 캐릭터가 강력한 그런 리더들이 많은 조직들은 보니까 이렇게 좀 선순환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은 리더의 캐릭터가 강력한 리더들이 많은 조직에서는 조직에 있어서의 약간 그런 시민 행동들 이런 것들도 성원들한테 더욱더 많이 보여지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또는 그 직무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몰입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이 좀 우위 앞서는 그런 연관성을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보였고요. 단지 이제 리더의 과업 수행이라는 또는 성원들의 과업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뭐 캐릭터가 꼭 강하다고 해서
과업 수행이 뭐 최상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래서 그 연관성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역량, 그런 어떤 툴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역량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연관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선구조, 이 리더의 캐릭터가 강력한 리더들이 많은 조직은 저런 좀 선한, 그 선순환적인 저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 좀 검증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캐릭터 리더십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스킬이나 또는 방법론 갖고만 안 된다.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는 결국은 그 사람 리더로서의 그 자체로서의 품성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저희가 특히나 리더십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9개의 캐릭터, 또 각 캐릭터의 요 영역에서 리더십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면 좋겠다는 그 3가지 영역씩, 그래서 27개의 영역을 저희가 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타고난 DNA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적응이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성찰하고 또 삶의 가치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재화하면서 실천을 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발전되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삶의 가치로 내재화가 돼서 본인이 매일매일 리더십의 행동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캐릭터라는 그런 가치를 굉장히 그 고민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본인만의 그런 그 행동으로 좀 고민하고 체화하는, 그래서 강화되고 좀 성장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초반에 사람만 좋고 일만 잘하는 리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좋고 일도 잘하는 리더, 요거는 뭐 너무 언리얼리스틱, 그러니까 현실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퀘션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드린다면, 이 사람이 좋으면서 일도 잘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인간미도 보이는 그런 리더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결국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그 어떤 기업의 그 인재상인 그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따뜻한 프로페셔널 이라는 게 그 회사의 어떤 리더상이기도 하고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캐릭터죠. 그러니까 품성적으로 굉장히 따뜻하지만 일적으로 프로페셔널,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딱 그 조합해서 따뜻한 프로페셔널이라는, 그래서 처음 그게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과연 저런 그런 인재상을 가지고도 이제 비즈니스가 사업이 성과가 나고 잘 될 것이냐. 근데 그 기업이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엄청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또 이제 그 상장도 하면서 뭐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프로페셔널이라는 그런 인재상을 그 만들어내신 그 최고 경영층의 그런 일단 그 용기죠. 예. 그러니까 사람도 좋고 일도 잘하는 그런 인재상을 이제 지향점으로 두고 지금 모든 그런 조직의 그런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를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서 또 이제 성과도 엄청나게 잘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람도 좋고 일도 잘하는 리더라는 이 리더십의 딜레마가 결코 현실적이 아니거나 좀 너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오셨는데요. 네, 지금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리더십 연구의 초기 특성
특성 이론에서 나온 특성, 성격 등과 말씀하시는 캐릭터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초기의 특질 이론은 그 사람들의 그 DNA 좀 특질 이론. 그래서 특질 이론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훌륭한 리더들은 뭐 기골이 장대하고 뭐 목소리가 크고 뭐 눈이 부리부리하고 약간 이런 좀 외면적인 것도 또 이제 뭐 굉장히 괄괄하고 뭐 적극적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외면적이고 드러나는 그런 기질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품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타고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적응이나 조직에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굳어진 그 행동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예, 성격, 캐릭터 이거 다 다른 거죠. 네. 네, 앞으로의 리더는 말씀하신 9가지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면 모두 통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와 맞는 특화된 캐릭터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컨셉 있으신지 이게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캐릭터 리더십의 목적은 사실은 뭐 이거를 다 100점을 맞아서 다 완벽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 9가지의 캐릭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행동으로 좀 다 나오게 연습은 해야 됩니다. 관심 갖는 연습, 예, 그다음 공감하는 연습, 그다음 용기를 내는 용감함을 보이는 연습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어느 정도까지 굳어지고 예, 실제로 이제 리더십의 상황에서는 강직과 책임이 함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겸손과 용기가 또 함께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고 예, 균형적으로 발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가 일에 관련된 캐릭터 4개 있었죠. 용기, 책임, 절제, 내적 주도. 그다음에 휴머니티, 인간성하고 또 겸손. 이 2가지 사이의 균형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단에서 보면은 이 균형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일적인 캐릭터에만 굉장히 치우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관계적인 부분에만 치우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캐릭터 리더십의 균형점은 이게 치우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좀 균형되게 나온다는 의미는 본인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 가장 적절한 캐릭터를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섞어서 좀 발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 그런 행동들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부하들이 뭘 잘 못했을 때 발전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발전적인 피드백이라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나 또는 관찰에 의한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쿨하고 구체적으로 해줘야지만 그게 발전적인 피드백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좀 약간 인간적인 모독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감정을 해야 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용기 있게 피드백만 한 게 되지 인간성이라는 요소가 거기에는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발전적인 피드백을 하고 지적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생각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가늠하고 그래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캐릭터 리더십 중요하고 또 필요시에 캐릭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막 리더십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리더십 역량 모델을 막 만들고 또 리더상도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리더십 이렇게 좀 잘 가고 있고 한데 왜 다 똑같은 모습의 리더십을 만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슈 제기가 이제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자, 캐릭터 리더십은 그런 이슈에서 좀 벗어나게끔 하고 이제 좀 더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지금 이미 그 구축된 캐릭터도 다르고 또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관심이라는 캐릭터를 가져도 실제로 나오는 행동들은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욕쟁이 할머니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욕쟁이 할머니는 진짜 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욕하는 것을 사람들이 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런 욕에는 그런 그 인간미와 그 인간적인 그런 측면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스타일상으로 욕을 하는 것이 이제 인간미를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너무 극단적인 그런 이그젬플이 됐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똑같은 캐릭터의 정의라 해도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캐릭터의 행동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성찰이나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캐릭터 리더십을 실천한다 했을 때 이게 뭐 굉장히 그 큰 스케일의 어떤 정말 뭐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와서 하는 한 10가지의 그런 리더십 행동을 어떻게 이 캐릭터를 투영해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은 될 것 같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나만의 리더십의 캐릭터로 그 행동들이 잘 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캐릭터 리더십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그 유튜브를 합니다. 그래서 미진서재 유튜브 들어가셔서 미진서재를 치시면 제 유튜브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는데 리더십 시크릿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들어가시면은 그 캐릭터 리더십에 관련된 그런 리더십 팁들을 여러분들이 좀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팁들은 그 리더십 시크릿에 나와 있는 또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그 리더의 캐릭터 강화해 주시고 또 앞으로 미래 리더십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리더십으로 지속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